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통제 권한의 주위에 있는 시의회의 감사권이 일부 부서 공무원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자료 제출 불응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4월 22일 본 의원의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께 SH공사 성추행 사건에 관한 투서가 등기 우편으로 도착하였고 당시 제286회 임시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SH공사는 사건 발생 직후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 사건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9년 6월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SH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SH공사에 행정감사 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 인권담당관실의 조사 결과를 요구하였고 SH공사는 서울시의 요청에 반하여 원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며 당사자의 주장, 인정사실, 판단 등이 생략된 대외용 결정문만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결정문 원문을 요구한 이유는 첫째, 향후 징계 시 비행위의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징계 양정이 행하여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 향후 이 사건 처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메시지 전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김원희 정무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무부시장 김원희입니다. 예, 부시장님 시정 질문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서울시를 나갈 때까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 제출 요구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외에는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시장 소속의 인권담당관실에서 SH공사에 서울시의회의 원문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익명으로 처리된 결정문이라 할지라도 피의자를 인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관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께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서울시는 SH공사의 기관 제공 및 내부에 위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7항을 보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보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조사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관계기관의 범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건 발생 기관 또는 공고 이행 기관, 경찰, 검찰 등의 이렇게 수사기관으로 저희들은 관계기관을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시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지난 유권 해석을 현재 의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 제7항 단서조항의 관계기관에 서울시의회가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실제 요청에 따라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 제7항 단서의 사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뭐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더라도 잘 처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이게 이제 투서가 됐었잖아요. 뭐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작에서 말씀하신 대로 투서에서 시작돼서 이게 여과 없이 상임위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하고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기사화까지 하고 나중에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노출이 돼가지고 피해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취재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해자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와 SH의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시의회의 권한도 저희들이 인정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자료 요청,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SH공사에 요구한 게 7월, 8월 아마 9월경일 겁니다. 네네. 그럼 인권담당관실에서 SH공사에 원문 자료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경우 법률에 근거해서 미리 법률의 유권 해석이나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하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시장님? 시정 질문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시정 질문하는 이날까지 그럼 인권담당관실에서 한 건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했음에도 아무것도 법률상 근거에 의한 보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2차 피해 당연히 다 누구나 조심해야 될 부분 본위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사전 절차를 인권담당관실에서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동안에 6월 14일 날 시민 인권 침해 구제 위원회도 열리고 10월 1일 날 아마 제3차 서울시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도 열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원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통제의 권한의 지위에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징계 양정에 있어서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한 징계 양정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내용의 비이행의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엮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해놨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기다리긴 합니다. 기다리긴 하는데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SH공사 인사부서 일부 직원들도 결정문을 받습니다. 또한 SH 징계심의위원회 위원분들도 그 원문 결정문을 다 받습니다. 네. 그리고 SH공사의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그 결정 원문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시의 감시 통제 권한의 주위에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그 결정문 원문을 보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 관계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해놨으니까요. 그 문제는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쭉 나열해주신 분들은 사건을 파악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관계자들이 쭉 나열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의회도 그런 우리 감시 감독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이 사실 자체가 퍼져나갈 위험성 또한 하나 상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해놨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인권 담당관실에서는 네. 왜 일 처리를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사전적 법률 행위 검토나 이런 것도 없이 이러한 그 무작정 자료 그러니까 제출 거부를 요구를 하고 소극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뭐 제가 결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불러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 전까지 인권담당관실에 원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몇 차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팀장은 더 이상 보고할 것이 없다, 시정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상임위 조사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인권 담당관이 찾아와 보고를 하기에 또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부시장님, 네. 서울시 부서면은 관계 법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건 이 법률적으로 이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건 저희 조례보다는 좀 더 높은 법률적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네.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에 유권 해석을 해놓은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시정 질문 이 날까지 기본적인 법률 자문조차도 안 받으셨습니까? 여튼 다른 어떤 저희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라든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 논의에서는 어떤 피해자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피해자가 원치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고 주문만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도 그런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로서도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기관에 대해서 명백한 유권 해석이 있으면 그 유권 해석에 따르면 족할 텐데 지금 현재 그 유권 해석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 그 유권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럼 유권 해석은 본 위원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대신 시정 질문 날이 다가오면은 최소한 네. 법률 자문 정도는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인권 담당관실은 무슨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 위에 군림하는 특수기관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얼마 안 남은 임기에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 네.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택건축본부 류훈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조례인 SH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SH공사는 서울시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서울시 요청에 반하여 결정문 원문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감독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동조례 37조 제1항은 이제 공사의 사무 감독 권한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 보면은 인가사항, 그다음에 승인사항, 보고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 중심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H공사의 자료 제출 여부는 서울시 감독 권한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본 사항은 SH공사 내부의 조직, 인사, 내부 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독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SH공사의 자료 제출 거부 여부는 SH공사 경영권의 일환인 고도 인사권으로 SH공사의 고유 권한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그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김세용 SH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사장님, 네.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서울시와의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 수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류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울시 감독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네. 사장님께서도 인정하시나요? 지금 아까 저 의원님 질의하시는 걸 보면은
사무 감독 권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로 있기로는 그 사무 감독 권한이 아니고 인권실에서 온 거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희롱 예방 지침을 각 기관들이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SH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의 지침에 보면은 성희롱 사건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고위직 간부가 이 사건을 일으킬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시 인권실에 이관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서울시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휘 감독이지 행정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지휘 감독 중에 네. 자료 제출이란 SH공사가 서울시 의회의 행정 감사 기관을 받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하고 말 것은 SH공사의 경영권의 일환으로 봐야지 그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 감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지금 성희롱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히 이제 그걸 일으킨 분이 그 사람이 이제 고위직 간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서울시로 이관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권한이 서울시 인권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를 제 그 2차 피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노출하지 말아달라. 이런 그 문서가 왔었고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게 위반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죠? 뭘 위반하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 요청에 위반했을 경우요. 서울시 요청에 반하여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요. 그건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위반 아니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성희롱 사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SH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런 매뉴얼이 지금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SH공사가 서울시 종속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SH공사는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이기지 서울시 종속기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넓은 경영권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SH공사 스스로가 판단해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평소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시정 운영 철학이나 시민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사전 절차나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료 제출 거부 요구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시기 전에 또 법률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이자 감시 통제의 권한에 있는 지위는 인정하시죠? 그럼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감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원문 자체도 실명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비공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한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우리 서울시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 이런 공개주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작성되는 모든 문서는 그것이 특별히 프라이버시나 몇 가지 문제가 없는, 그래서 과거의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꿔서 웬만하면 다 공개하도록, 요청이 없어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아마 95%인가요? 이 정도 공개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물며 의회에 대해서, 시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문서를 안 드릴 이유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가 정해놓고 있는 서울시 시민인권 침해 구제위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 판단을 받았고, 또 아까 이 모법이 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 해석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가 또 이 노출을 이 자제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의원님 예, 원하시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예, 왜 안 드리겠습니까?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 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본 의원이 앞선 정무부시장과의 질문 답변에서 말했듯이 사전에 그런 법률 검토를 하고 의원들께 그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아까 답변을 정확히는 잘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인권 침해 구제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어서 여기에 그 피해자의 문제가 상정이 됐고 여기서 비공개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로서는 이 기관의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아까 의원님이 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셨고 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보다 더 높은 단위의 이런 그 유권 해석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노동부에 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 판단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사정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본 의원이 몇 차례의 요청에 의해서 노동부에 유권 해석을 한 게 불과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은 안 된다면은 그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유권 해석이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원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다 끌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이러한 유권 해석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을 본 의원은 또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좀 더 빨리 그런 의원님들의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님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그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자료 제출 거부 사례가 좀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각별히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빠른 시간에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동부 유권 해석이 오는 대로 본위원회가 바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또한 그 유권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도 또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부 부서 공무원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 제출 거부로 서울시 의회의 감사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과 의회는 올바르게 감사를 하는 등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